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경제 돋보기. 오늘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그것도 휴일 아침에 나와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깐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연구소 이름이 이코노미가 아니고 왜 이코노믹이에요? 예, 명사형으로 끝나는 게 어법에 맞는데 사실 이코노믹 어떤 이슈를 하는지 프로그램을 하는지 뒤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형용사형으로 끝내놓는 게 어떤 여운의 여백이다. 뭐 이렇게 여백의 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현상의 경제적 측면까지 다 그렇습니다. 포괄하겠다. 모든 현상의 경제적 측면을 다 분석하겠다. 사실 경제와 다른 현상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 스스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당히 깊은 뜻이 있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깊게 봐주셔서. 2부는 사실은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있어요. 1부는 코너가 2개인데 주간 핫클릭하고 굿모닝 월드 하니까 이 시간 배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그 들으시는 분들이 예청하시는 분들이 좀 짧다. 코너별로 어떤 분은 외신 좋아하시는 분은 외신이 좀 짧다 그러고 국내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새벽에 불러다 놓고 그렇게 짧게 하고 보내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잘 보여야 될 시간이랍니다. 청취율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댓글 달고 계신 분들한테 겸손한 자세로 의견 수렴을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짚어볼 뉴스는 우선 노벨 경제학상 소식인데 저는 이분 되게 좋아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 요즘 발음은 이제 마지막 거쳐서 요즘 발음은 아제모글루라고 하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에스모글루라고 처음에 책이 나왔잖아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책 좀 되게 좋게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제모글루 이 사람은 근데 노벨 경제학상 예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젊은이들에게 주는 아주 유망 경제학자의 수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또 미국에서 세계 경제학계에서 선두주자 언젠가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번호표 받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글이 진짜 좋더만요. 근데 같이 책을 쓰신 분들이 또 사이먼 존슨 교수, 또 한 분은 제임스 로빈슨 교수, 이 세 분이 공동 수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제학상은 같이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더만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 현상은 특히 이제 한 사람이 완벽하게 이론을 완성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물가하고 고용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잡아야 된다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 이론 같은 경우에도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것을 스스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경제학자들 사무엘슨 같은 분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논증을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공통으로 받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학파 뭐 시카고 학파라든지 이런 케인즈 학파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이 노벨상 수상자는 바로 우리 이철희 앵커님 모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한 경제학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가 엇물렸다. 맞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 이것을 나라가 부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대목을 흔히 간단하게 세 단어로 요약하면 국부론, 나라가 부강하는 이론 이것을 1976년에 아담 스미스가 처음으로 만들고 그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 이렇게 흔히들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제모울루나 제임스 로빈슨이 만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대목 거꾸로 하면 국가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하나의 신국부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아제모울루나 제임스 로빈슨 올해의 경제학 수상자들은 아담 스미스하고는 달리 아담 스미스는 분업, 뭐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이런 화두를 꺼내면서 국부론을 설명했는데 이 아제모울루나 로빈슨은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것은
정치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다. 포용적 한마디로 제도. 정치를 잘해야 경제가 잘 된다. 음. 이런 어떤 엄중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경제학의 계량 경제학으로 모듈화시켜서 입증을 해낸 겁니다. 뭐 이런 면에서 세계 정치인들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경제 전문가들에게도 경제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이코노미처럼 경제를 좀 다양하게 볼 필요성을 제시한 책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 보면 북한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포용적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정치의 영역이니까. 예. 근데 바로 그 대목 때문에요. 전 좀 오해도 있다고 생각을 아, 그래요? 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남한 그러니까 남북한을 비교하는 것을 한 모델로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처음에 해방했을 때 북한이 경제력이 오히려 더 셌다. 그런데 결국은 뒤집어지고 지금 압도적으로 남쪽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바로 정치 체제의 우수성 이것을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를테면 한국이 뭐 우리 군사 독재 시대 때도 네. 한국이 효율적으로 경제를 잘 진행을 했고 재벌을 키웠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됐다든지 또는 일부 뉴라이트 학자들은 일본 잔재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일본 거를 자유스럽게 받아들였다. 모든 사람에게 포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완전히 곡학 아세고요. 아전인수고 이 아제모울로나 제임스 로빈슨 박사가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학의 기존의 제도를 과감하게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슌페트의 이론이거든요. 예. 그렇게 창조적 파괴를 하려면 제도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누구든지 새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사회적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야 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 민주화 제도를 극찬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경제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면에서 노벨상에 좀 정확한 평가, 정확한 전달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대선 후보 때 책을 몇 권 추천하라 했을 때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 이거하고 바로 이 아제모울로의 국가는 왜 파괴되는가 이 두 책을 추천을 했는데 과연 그 책대로 우리가 꾸려지는지 나라가 이것은 뭐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아까 어떤 우리 채팅창에 글을 쓰신 분이면 읽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제법 두껍기도 하고 뭐 벽돌책까지는 아닙니다만 읽은 거 맞아요, 그분이? 그렇죠. 그건 요즘 하시는 거 보면 안 읽은 것 모시다가 같은데. 한번 토론을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면 좋겠는데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읽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책 이름을 그래도 추천한다는 것만으로도 뭐 높이 그래요?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근래 이분이 쓴 권력과 진보라는 책 번역돼 네. 있잖아요. 예, 그 책 너무 좋던데요. 예. 그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그 사이먼 존슨이라는 분이 네. 계세요. 네. 그분은 이제 이 국가는 왜 파괴되는가라는 그 책을 쓴 분은 아닌데 이번에 노벨상을 같이 받은 분인데 이분의 사모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세스 존슨이 한국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노벨 경제학상에 아직도 한국인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참 참회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감으로써 한 걸음 성큼 다가섰는데 네. 이 사이먼 존슨이 2021년에 선 미국 그 금융의 음모 그러니까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 민주주의와 미국 그 금융 마피아들의 싸움 네. 그것 때문에 미국도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미국의 고금리 문제 이런 것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마피아들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네. 이 책 저는 사실 강력하게 제목이 추천하고 뭐예요? 사이먼 존슨의
미국 민주주의와 금융의 거대 금융의 대결 번역돼 있습니까? 번역도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재밌겠습니다. 아마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 노벨 문학상은 또 원서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번역돼 있으면 뭐 경제학상도 하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책을 추천해 주셨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다뤄볼 얘기가 삼성전자 위기론입니다. 실제 위기론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위기론의 핵심은 뭐예요? 요지가 뭡니까? 일단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상황은 좀 다르지만 꾸준히 보면 계속 팔아왔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잘 나갈 때 거의 10만 원 장중에는 돌파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정권시장에서 애칭 별명이 10만 전자, 삼성이 아니라 10만 원까지 올라간다 10만 전자였는데 지금 주가가 5만 9천 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5만 전자 뭐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지금 이름이 지금 5만 전자인데 재밌는 게요. 이 5만 전자도 간신히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데 왜냐? 요즘 증권 시장에 개미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어떤 애칭 중에 하나가 오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보사? 예, 인보사 관절염 위장약 그 사기약을 만들었던 코롱의 약이 아닌 이제 오보사인데 무슨 뭐의 줄임말이냐면 오자만 보이면 오자가 보인다. 오보 무조건 사라. 이 무슨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올라갔던 전자가 5만 선이 되면 이제 최저점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 이런 얘기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외국인들은 5만 전자 오보사가 아니라 오보팔을 하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삼성전자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다. 만약에 개미들이 이런 오보사를 믿고 오보사가 하나의 신앙인데 계속 주식을 사들여가지 않았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3만 전자쯤 돼 있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패턴만 본다면. 그런데 삼성전자 지금 지분의 전체 70%가 외국인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분만 보면 우리나라 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런 회사가 외국인들한테 성과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대외 평가가 상당히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이 삼성 저격수라는 평가를 받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삼성 주식을 샀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저는 이런 거 참 좋거든요. 예. 야당 대표나 예. 정치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이럴 때 삼성 주식을 사면서 몰라 이게 뭐 과도한 애국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경제에서 비중을 보면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주주가 소액이라도 주주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를 깊이 있게 뚜려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도 좀 경각심이 될 테고 매우 좋은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망하면 안 돼. 삼성은 곧 우리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각에 저는 그것 때문에 삼성이 망한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굉장히 한국 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한국 경제가 바로 우리다 하는 면에서 삼성이 많이 자만해져 있고 자만. 예, 그다음에 삼성 때문에 사실 반도체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보조금을 삼성에 줘야 된다. 미국은 주는데 이러지만 지금 삼성이 안 되는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삼성이 그 파트너들 그러니까 지금 노벨 경제학상 수상들이 얘기하는 포용적 어떤 참여 이것을 제도적으로 많이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메랑이 삼성에도 돌아와서 삼성의 기술 개발이 한계를 맞고 있거든요. 반도체라는 게요. 혼자서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반도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협업이 가장 필요한데 대만의 경우를 보면 TSMC 주변에 반도체 그 동맹군들이 10만 개 이상의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보십시오. 삼성전자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대목에서 삼성전자 위기가 생각보다 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위상 때문에 좀 자만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배제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지적은 좀 따끔한 충고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보조금이라는 것도 저는 좀 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네.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으로나 뭔가 좀 이렇게 바꾸게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예, 무너진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인텔이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인텔이 무너지는 것은 첫 번째가 인텔 주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삼성의 위기라는 건 사실 경영 오너십의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게 그 오너십을 더 살리는 오너십만 살리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살리는 길은 삼성의 기술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의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옆에 패블리스라든지 또는 그 후공정 시설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생태계를 살려주는 네. 그게 더 급하다. 네. 그래서 보조금을 준다면 삼성그룹으로 줘야 될 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에 쓰여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도 좋네요. 그렇게 해서 토대가 좀 굳건해져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토대를 그렇습니다. 굳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반도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경제를 좀 잘 이렇게 버팀목으로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삼성이 반도체 세계 1위라고 하지만은 메모리 부분에서는 뭐 아직도 1위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런데 반도체의 메모리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기억을 하는 건데 한 번 설계해 놓고 공장에서 계속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혼자서 독불장군 시대로서 잘 됐어요. 그 바람에 생태계가 무너졌는데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를 움직이는 엔비디아 같은 그런 반도체 시대가 왔는데 이것은 협업이 필요한데 삼성이 그 협업을 뭐 고려하지도 않았고 주위에 협업할 수 있는 많은 회사들을 사실 키우지 않고 독점 체제를 만들었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생태계 보존이 생태계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 내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좀 자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 내부에도 일부는 자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 내부도 메모리 팀이 있고 시스템 부분이 있는데요. 메모리는 여전히 잘 돼요. 1등은 뺏길지 몰라도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 시스템 쪽은 엄청난 적자거든요. 그래서 삼성 내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메모리 쪽이 쥐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쪽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메모리에서 번 돈을 시스템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적자로 쏟아 붓고 있고 그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뜻 기사를 보니까 전직 경제부총리 예. 경제수장들의 충고라 그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박사님은 좀 반대하시는 보조금도 고민해봐야 된다. 다른 나라도 다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문제는 보조금 주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주더라도 그게 어디다 쓰여서 어떤 결과로 나올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민을 단순하고 쉽게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저하고 한때 같이 기자 생활을 하던 박영선 전 의원이 있어요. 네네. 예, 그분이 저 한때 사라져서 어디 가셨나 했더만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나도 바로 반도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그랬다는 최근에 강연에서 맞아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쟤한테 저작권이 있는데 네. 한 만나면 좀 저작권료를 좀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뭐 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으로 반도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도 뭐 책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AI도 반도체하고 좀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경제 기자를 오래 하면 약간 이게 인사이트가 생기나 봐요. 그분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박사님 말씀 박영선 들어보면 기자 원래 그 젊을 때 기자실 때부터 굉장히 통찰력이고 굉장히 특종도 많이 했던 기자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경제 하여간 좋아져야죠. 이대로 자꾸 하락하면 안 되죠. 예, 한국 경제 그렇게 뭐 진짜 삼성전자 그렇다고 당장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경제에도 장점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저는 걱정이 많은데.
한국의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지속 가능 성장 요 대목이 좀 부족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 박사님의 전망에 좀 힘을 좀 내보고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돋보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